될지 이 점도 참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5도 가까이 올라 있고요. 전국이 32도에서 38도의 기온 분포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번 주말 휴일도 기온이 높긴 한데요. 계속해서 오늘 가끔 구름 많고 내일과 모레 주말 휴일도 전국에 구름량을 좀 늘겠습니다. 오늘도 현재 일부 경기 남부 쪽으로 소나기가 거세게 온 곳도 있었고요. 서울 노원구 쪽으로도 강수가 좀 잡히긴 했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북 경상도 쪽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밤까지 소나기가 곳곳에 내릴 수 있고요. 현재도 경상도 쪽에 소나기 갇히게 됩니다. 그 밖에 내일도 내륙 중심으로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곳에 따라 오면서 소나기가 조금은 도움이 될지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오전 특보 서울, 경기, 전남, 영남 쪽으로 오전 농도가 좋지 않아서 서울, 서남권, 경기, 또 경남 일부에 오전줄로 내려져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부산, 울산, 경남으로 나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4.9도입니다. 초록이었습니다. 정서회담은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강릉 AM824kHz, FM 98.9MHz, 해외 93.7MHz, KBS 강릉 제1라디오입니다. HL K 내비게이션 광고 등록 전문 IU에서 KBS 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8월 중 야당과 협의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가맹점법 등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료 부담과 대기업 골목 상권 장악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카드 수수료를 제로로 낮추는 제로페이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영계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또다시 요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 고용노동부의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보충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경총이 지난 23일 고용부에 낸 최저임금 이의제기서의 내용을 추가로 보완한 것입니다. 경총 관계자는 기존에는 이의제기가 수용된 바 없었으나 이번에는 반드시 수용되기를 기대하는 절실함이 있어 보충 의견을 작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군 기강도 느슨해지고 대북 제재도 느슨해지고 국제적인 신뢰 모두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며 북한 석탄 밀반입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를 공급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의 차세대 첨단 미세 공정인 EUV, 즉 자외선 장비를 갖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새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오늘 임시 이사회에서 최근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조 5천억 원이 투입이 돼 총 5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SK 하이닉스 새 반도체 공장은 2020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올 연말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올해 2분기 미국과 호주 등으로의 수출이 줄면서 전체 승용차 수출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수입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서 4분기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96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9% 감소했고 수출 대수는 64만 대로 1년 전보다 7.6%가 줄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호주로의 수출이 각각 14.7%와 17.7%가 줄어 감소세가 컸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올해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가 감소한 6,582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상반기 기아차의 매출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0.8%가 증가한 26조 6,22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은 모두 전년보다 20% 안팎의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유아 화상 사고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가정 내 부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밥솥과 정수기 등 뜨거운 전열 제품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3년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어린이 화상사고는 2,600여 건. 전체 화상사고 10건 중 4건이 어린이에게 일어납니다. 어린이 사고 중에서도 만 6살 이하의 영유아 사고가 88%로 호기심이 커지고 걸음마를 시작해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만 1살에서 3살 사이에 특히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사고 장소를 보면 영유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는 가정에서 대부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정 내 화상사고의 60%가량이 주방에서 일어났고 침실과 방, 거실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유아 화상 원인은 뜨거운 제품과 접촉하거나 뜨거운 물이나 증기에 데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전기밥솥과 정수기, 커피포트, 고데기, 다리미 등 제품으로 인한 화상이 유아 화상사고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정 내에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센트에 젓가락 등을 집어넣어 일어난 전기 화상과 빙초산, 순간 접촉제 등으로 인한 화상도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전기밥솥 등 전열 제품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안전덮개로 막아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경우엔 환부를 흐르는 물에 20분 정도 식혀야 합니다. 물집을 터뜨리지 말고 깨끗한 천 등으로 감싸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이어서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증시와 환율 소식 자세히 살펴봅니다. 최슬기 씨 전해주시죠. KB증권 최슬기입니다. 무역 분쟁 우려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순매수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IT 부품주 강세에 1% 넘게 오르며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93포인트 상승한 2294.99에 코스닥은 8.83포인트 오른 773.98에 마감됐습니다. 페이스북의 기록적인 폭락에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고 이에 코스피 지수도 오전 내내 등락을 거듭하며 보합권에서 공방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사자세에 힘입어 지수는 오후 들어서는 대체로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나타낸 가운데 공장 증설 계획을 밝힌 SK하이닉스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투자 소식에 테스, 원익IPS 등 코스닥 반도체 장비주도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LG전자는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에 7%가량 급락했고 아모레쥐, LS산전 등은 향후 부진한 실적이 전망되면서 약세였습니다. 한편 남북 간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예정 소식에 DMZ 평화공원 관련주 등 일부 대북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20전 내린 1118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전력 수요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전력 예보를 통해 최대 부하 발생 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 최대 부하는 8,930만 킬로와트로 예상된다며 이 시간대 공급 예비력은 952만 킬로와트로 정상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대 전력 수요가 여전히 9천만 킬로와트에 육박하지만 전력 예비율은 10.7%로 안정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 폭염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등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폭염대책 1일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과 대처 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과 단위에서 맡고 있던 대응체계가 재난관리실 차원의 긴급 폭염대책본부로 확대 운영됩니다.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넉 달 만에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8